네,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 마무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네요.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정리해보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저희 꾸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진짜 이슈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정말 이슈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뭔가 다시 기운이 좀 모이는 쪽이 있어요. 아래쪽으로요? 아니요? 네. 반도체 쪽으로요. 아, 예. 네.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더 붙어지면서 느림보 군뱅이 취급받았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이제 좀 재빨라지는 건가? 오늘 확실히 깃발을 꽂더라고요. 여러모로 반도체 갈래내 하나하나 예쁨을 줄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어디에 더 큰 점수를 주실까 궁금합니다. 근데 이 섹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좋아. 삼성전자 움직여. 그래서 덜컥 사면은 물립니다. 바로, 예. 아침에 사셨던 분들 지금 다 어떻게 됐나요? 또 며칠 전에 또 파운드리 애플, 와, 드디어 애플도 라고 해서 거기 샀던 분들 음봉입니다. 예. 예, 음봉탕 큰 거 맞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섹터들 이제 간다, 이제 턴한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또 막 적극적으로 막 따라붙기,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면 당하는 섹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없고, 예,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눌림목에 보이겠죠. 가는데 눌렸다가 어느 정도 지지하는 거 보게 되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또 삼성전자 이거 아닌가, 또 옆으로 횡보하나 싶게 되면 또 언젠든 올라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타이밍과 내가 사고 싶을 때가 팔 때고요. 팔고 싶을 때가 살 때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딱 맞는 섹터가 아닐까. 지금 잘못 대응하게 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네. 들어오서 못하겠네.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저기 위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 아시는 얘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랑 HBM만 갖추면은 나는 부스트업 쫙 올라갈 준비하는 거죠. 양날의 검이네요. 아직까지는 날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한 날개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예. 나머지 날개 HBM 달아줘. 그러면은 양날개로 훨훨 날겠죠. 그죠. 그런 쪽에서 일단 그 관련된 내용들과 흐름들을 지켜보시되 어차피 지금 밑으로 더 크게 밀릴 거 없다. 라는 쪽에서 지금 기대감은 점점 차오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가지고 가셨거나 아니면 포트를 짜고 어차피 지금 물린 거 계속 밑에서 묵타셨거나 하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삼성전자 가는 거 보고 소부장을 잘못 샀다.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고민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은 조금 더 체크하고 공부하고 사셔야 되는 이런 섹터다.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가는 방향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덜컥 그날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더 반도체를 바라보는 관점, 단연간의 관점이 농축된 노하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시세 후문군을 열어볼 텐데요. 반도체 내에서 어디에 좀 더 집중하실까 보겠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 그리고 코미코와 두산테스나 쪽으로 보시네요. 일단 하이닉스를 가져온 이유는 네. 혹시나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너무 속상해하실까 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예.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함께 같이 간다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연동률이 0.9배, 그러니까 0.9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0.17인가? 네, 반대로 엄청 갑니다. 반대네요. 예,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럼 한때는 하이닉스 갈 때는 또 삼성전자가 안 갔었죠.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가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소외받는 과정 이런 쪽에서 속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수익 많이 난 만큼 그러니까 쉬었을 때 또 삼성전자 쉬었을 때 많이 올라온 만큼 그런 쪽을 바라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가 모멘텀이 없다, HBM 가지고 뭐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어디 갑니까? 이렇게 되면은 쉽게 안 빠져요. 네. 못 갈 뿐이지, 그러니까 못 가는 것과 안 빠지고 버티는 건 좀 차이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 쪽에서 버틴다 그러면 그때 추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또 30만 원대까지는 최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이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미코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괜찮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거기서 이제 세정장비 쪽에서 성과를 많이 낸다. 근데 지금 두 종목 코미코 요즘 나오는 게 그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은 세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에 같이 갔습니다. 그 파운드리 공장에 같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를 낸다는 쪽의 기대감들이 더 반영된다. 쪽으로 보시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세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쫓아가면 안 된다. 쫓아가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갔는데 잘 안 가요. 그런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필두로 좀 길게 보면서 시세가 모이는 과정들을 보셔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두산테스나는
얘기만 나오면 좀 번쩍번쩍 움직이는 대표적인 그죠. 어떤 수혜적 종목 주도주 쪽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또 더군다나 CIS 쪽이에요. 네. 그 두산 테스나가 잘하는 테스트 쪽, 후공정 쪽에서 잘하는 쪽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또 쫓아가게 되면 저렇게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타이밍을 잘 관리하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종목 주셨고요. 모두 다 타이밍 관리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방향은 걱정할 거 없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매도를 좀 많이 늘리게 되면서 3,200선 지지력 테스트를 받았던 오늘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 3,200선 위에서 그래도 종가 형성해 줄 것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809선 나타나네요. 오늘 장 마감하고 오겠습니다. 네, 8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앞서 보신 것처럼 엇갈리면서 끝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수급적으로도 메이저 주체들의 포지션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검은 금요일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한 모습인데요. 지수 마감 현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끝났는데요. 코스피는 0.57% 정도 쉬어가면서 3,209선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3,200선 위에 안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09선으로 오늘 상승을 유지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2,800억 원 이상 매도 규모를 좀 늘린 게 아무래도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달러원 환율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원 정도 올라가면서 1,39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쪽에서는 메이저 주체가 모두 다 사자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급까지 확인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어땠을까요?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갈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이 올라가면서 7만 1,000원 그 위까지도 훌쩍 뛰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는 2% 정도 쉬어가면서 확실히 상대적으로 오늘 더 강한 분위기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또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오늘 힘을 받아갔고요. 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 HPSP 같은 종목들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형 수주들을 많이 또 따내면서 이러한 밸류체인 관련주들까지 함께 시세가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익IPS 같은 종목도 있겠고요. 삼성전기도 오늘 3%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대표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요. 미용기기 쪽은 최근에 계속해서 실적과 함께 또 중국인 관광객들의 단체 방문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파마 리서치가 또 실적도 잘 나오면서 9%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로 편차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방산주가 좀 많이 쉬어갔습니다. 고평가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는 가운데 이게 또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도 4에서 5% 밀렸고요. LIG 넥스원이 두 자릿수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보합권 수준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도 오늘은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 정도 밀렸고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는 엇갈리는 흐름, 그리고 LNF는 이 가운데서도 4%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쭉쭉 이어서 게임 엔터 쪽으로 가보시면 게임주 안에서 오늘 넷마블 10% 넘게 급락했고요. 하이브와 SM,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주들 4대 기획사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갈렸죠.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가까이 좀 밀리는 모습, 외국인들의 대량 매물도 좀 나왔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행이나 항공, 카지노 쪽은 여전히 좋은 분위기를 타고 실적도 잘 나오는 가운데 오늘 카지노주에서도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에는 장중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71,800원으로 종가 기록했고요. 카카오가 오늘 소폭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뒤를 이었는데 5% 정도 오늘 하락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가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YG 플러스도 오늘 6% 정도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 뒤를 이어서 네카오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까지 방산주들이 많이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거래대금 상위 쪽에 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화 오션과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최근에 계속해서 랭크되어 있던 종목들도 오늘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확실히 테마성 움직임을 갖고 간 종목들이 많죠. 좋은 사람들 오늘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미르도 4% 넘게 오름세,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는 모습입니다. SG나 이램, 삼보산업 같은 종목들도 확인되고요.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파마 리서치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피부 미용기기 쪽에서도 호실적과 함께 9%대 강세 보여줬고요. 두산 테스나도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뒤를 이어서 심텍도 18%대 급등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원익 IPS까지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늘 이름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8월 8일 금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진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늘 그러한 시장이긴 하지만요. 그 속에서 타이밍 참 잘 잡아야 하겠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비단 반도체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좀 더 앞으로에 있어서 기대감을 잔뜩 반영시켜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인수 대표님의 공략 섹터 열어보면서요. 이야기 나눠보죠. 중국 소비주. 확실한 이벤트 쪽으로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은 판단이 될 것 같네요. 네, 불확실한 시대에 네. 자고 일어나면 또 트럼프 관세 어쩌고 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예. 그나마 확실한 거는 그분들 오신다. 그죠. 예, 9월 말이면 그분들 오신다. 근데 왜 딱 9월 29일로 했을까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국경절.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오시라 이런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주가는 항상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높겠죠. 그리고 또 잘 보게 되면 뭐 예약하거나 예약 건수 들어오는 거는 먼저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와 우리 회사 좋아지는 거 먼저 보여지겠죠.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또 그렇게 되면은 그 끝나고 중국 국경절 끝나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우리 또 그 전 인류의 숙제 또 시진핑 주석 또 방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한한령 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 관련된 섹터들이 전부 다 어떤 축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뭐 엔터부터 엔터 쪽도 요즘 뭔가 좀 분위기 바뀌어 있죠. 예. 그런 것과 함께 호텔, 면세점, 화장품, 임의용 뭐 이런 쪽들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보고 준비를 미리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오늘 보니까 다 올랐네요. 임의용도 맞아요. 예. 파마 리서치 뭐 이렇게 급하게 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면세점이라고 또 무시하는 모텔 신라? 예. 이것도 이제 면세점이 아니에요. 앞에 호텔이 붙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호텔이 변화가 됐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겠느냐? 이것도 앞으로 호텔 신라가 또 보여줄 여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맞습니다. 쪽에서 이런 쪽들을 미리미리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실히 호텔 쪽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내비쳐 주신 것 같은데 탑픽 종목은 어떤 갈래에서 나왔을까요? 서부 T&D 용산으로 떠나는군요. 그러면 동부 T&D인데요. 죄송합니다. 서부 T&D고요. 예. 이쪽에 보시면은 가시다 보면 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뭐 건물 3개가 딱 붙은 거 보이시죠? 예. 그 노보텔 맞아요. 뭐 이렇게 3개. 예. 그래서 근데 그 브랜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좀 친숙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저희 여행 사이트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잘 오르내리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호텔이기 때문에 예약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객실 점유율과 그리고 또 객실 단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부터 호텔 투자나 이걸 늘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많이 오는데 그러면 예약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게다가 예약 점유율 보게 되면 예약률이 거의 90%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피약효가 다 좋아지는데 이거를 그냥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들을 그냥 두겠느냐 이런 쪽도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은 모습들 특히 이제 서부 T&D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보니까 PBR이 0.5배 수준입니다.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보유 부동산이 많아요. 그걸 가지고 뭔가 계속 또 부동산 개발을 하는 쪽에서
물론 이제 낮은 상가라고 용산 앞에 있는 낮은 상가는 좀 지분이 조금 복잡하다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발했던 인천 송도 스퀘어 원 이런 거 분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베팅이 들어올 때 PBR 낮은 것들은 그래도 이 정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베팅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12,000원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 넘겨서 네. 20% 더. 그래서 12,000원대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8,400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000원 넘어서 12,000원 라인대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추가 전략 도와주시죠. 자,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사실 6월에 주셨고 6월에 언제 들어갔어도 이 종목은 사실상 저희에게 수익권의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문제는 2차 전지주들이 최근 들어서 잘 지켜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다면 재공략 또한 가능한지 궁금해요. 네. 일단 증자 끝났죠. 예. 증자 끝나다 보니까 조금 무겁긴 하겠지만 이거도 좀 끝났다라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요즘에 LNF만 잘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LNF, LFP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는 포스코 퓨처엠. 네. 이 두 가지가 같이 형제로 같이 가 형. 그러면서 어서 오게 동생. 이러면서 같이 움직이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 늦었으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또 한번 달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쪽에서 2차전지 쪽에서도 이 핵심은 LFP고 예. 그걸 만드는 ESS가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맞춰지는 종목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과 음의 조화로 양극재, 음극재. 자, 포스코 퓨처엠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가시죠. 여러분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